네. 결국 더불어민주당 뚝이 터졌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오늘 탈당했습니다. 자, 창업자인 내가 오죽하면 떠나겠느냐 그랬는데요. 오늘 탈당 회견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우라지 개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 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싸우다 기운을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정치 말고, 오만과 독점과 증오와 비교가 버티는 그런 정치 말고, 아무리 못해도 제1당을 된다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에 굴점하지 않으면 실절 대상으로 지키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 정치와 싸우고 참고 견디는 동안 저도 불행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11시 있었던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회견의 일부 보셨습니다. 황태순 평론가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당의 시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탈당의 시점은 저는 일요일을 갖다가 건너뛰지 않으려는 김한길 의원의 뭔가 좀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당시 안철수 의원,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 선언합니다. 일주일 후 하루 지난 12월 21일 월요일에 그때는 어제 신당 창당 선언하고 1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그때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야말로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갖고 당을 꾸려나가겠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죠. 1월 10일 보면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쏙 빠졌죠. 파죽지세란 말 아세요? 그야말로 대나무를 쪼갤 때는 한 번에 한 입으로 쫙 쪼개나가야지 대나무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철수 의원과 사실은 물밑에서 조용한 의견에서 교감이 있었던 김한길 전 대표 입장에서 오늘 탈당을 선언함으로써 그야말로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추동력을 갖다 이어나가는, 동력을 꺼트리지 않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기자들이 이제 회견 마친 이후에 국회 정론관 바깥에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안철수 의원과는 계속 탈당 시절 조율했습니까? 했더니 계속 전화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안철수, 김한길 두 정치인 결국 한 배를 탄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한 배를 타겠죠. 오늘 기자회견을 보시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 이게 마지막 기자회견의 결론입니다. 결국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한야당, 즉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중도개혁 신당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자회견 전반에 걸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미안함, 즉 안철수 의원을 어렵게 모셔왔는데 패권 정치 이겨내지 못해서 그를 떠나보내게 했다라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는 걸 봐서 결국에는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합류할 것은 보이지만 문제는 그 타이밍이죠. 즉 오늘 탈당하고 나서 내일 바로 합류하지는 않을 것 같고, 김한길 의원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즉 당 밖의 제3시대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안철수 신당, 그다음에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등 친노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러 세력과의 어떤 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이 일단 김한길 대표의 목표로 보이고, 그런 이후에 어느 정도 통합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 안철수 신당을 합류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김한길 의원이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4년 초였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 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은 당시 그 신당을 지금 그 창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김한길 대표와 한 두세 번 정도 만나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신당 그 창당을 포기하고 당시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새 정치에 대한 그 지지 기반이 상당히 무너지는, 상당히 그 약화되는 그런 그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그 당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나오면서 또 다른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같은 그 공동 운명체였던 김한길 의원이 가만히 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합류 시기는 다음 주 중에 그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
2명에서 3명 정도가 탈당을 할 것이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07년 이제 김한길 의원이 탈당하면 이제 두 번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5년 차 때 일인데 그때는 20명 넘게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23사람이 나왔죠. 그렇죠. 한꺼번에 나와서 결국 열린 우리당의 붕괴를 초래하게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런데 1명, 2명, 1명, 2명 조금씩 연쇄 탈당의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난 연말에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김한길 의원의 오랜 내조자이자 정치적 응원자가 될 수 있는 최명길 씨도 수상 소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남편 응원을 빼놓지 않았네요. 최명길 씨가 지난 연기대상 수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 김한길 대표가 의원이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남편이 얼굴살이 많이 빠졌다. 네. 여보 사랑해요. 명길이가 있잖아. 이렇게 힘을 준 것인데요. 네. 최명길 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김한길 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나 또 정치적으로 성장을 할 때 항상 최명길 씨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후원자가 됐었습니다. 2002년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요. 2008년 총선 때도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원을 했고 당대표 선거 때나 또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 시절 서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야외 농성을 할 때도 매일매일 찾아와서 김한길 대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정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작년 여름에 올려졌던 사진을 네티즌들이 아마 김한길 의원의 탈당에 맞춰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신혼 시절의 사진, 20년도 더 된 사진이네요. 예쁘네요. 네. 자, 김한길 의원은 그때도 머리가 좀 하얗던 것 같고, 저 때는 좀 염색한 모습이었군요. 근데 오늘 보니까 김한길 의원 탈당하면서 탈당 선언문에 보면은, 김한길 의원의 사실은 아까 보면 지난번에는 23명이 한꺼번에 나왔고, 이번에는 보면 1명, 2명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한길 의원의 오늘 얘기 중에 보면은 오늘의 제 선택이 고뇌가 점점 더 깊어가는 동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만큼 보면 이른바 물론 김한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김한길 계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흔히 이제 김한길 계로 분류되는 분이 한 10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부분이 사실 수도권 의원들이에요.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불과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과연 빠지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한길 사실 의원도 오늘은 외롭게 혼자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치 입문한 지 이제 26년 됐는데 저희가 김한길 의원의 탈당 전력이랄까요? 그동안의 당적, 움직임을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중립해 봤습니다. 자, 92년에 시작된 그의 본격적인 정치 입문. 보수와 중도 그리고 진보를 넘나드는 장면인데 황태수 의원 좀 기억나는 장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92년에 그 당시 통일국민당입니다. 여기 광화문에 있는 현대빌딩, 해상빌딩이 그 당시 통일국민당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김한길 씨가 그해 92년 총선에서 동작을에 나가서 패하고 그다음 정주영 대통령 후보 홍보 특보였어요. 그래서 통일국민당 당사 3층이던가요? 거기 보면 한 층의 반을 정도를 갖다가 홍보 특보실에 갖고 한 TV 한 10대를 놓고 그 당시에 봤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1992년 그러니까 통일국민당이죠. 정주영당이라고 보통 저희가 정주영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총선에 한번 낙선했고 DJ와 YS와 정주영 세 후보가 붙었던 시절에는 다 제3당인 정주영당에서 정주영 대통령 만들기에 노력을 했던 그 경력이 있습니다만 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 이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6년 그 직전에 보면 사실은 김한길 씨를 갖다 먼저 영입하려했던 분은 YS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영입하려했는데 김철 선친이죠. 김철 전 사회당 당수하고 김대중 대통령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가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이른바 그 당시 96년 15대 총선입니다만은 천신정, 추미애, 김한길 이렇게 보면 세피 수혈 차원에서 보면은 1996년에 보면 배지를 달고 대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98년 2월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념적 스펙트럼과 놓고 보면 보수에서 진보 사이를 굉장히 많이 넘나들게 됐습니다. 자, 어쨌건 친노와의 각별한 악연이라면 악연인 것인데 이번 그리고 2007년에 모두 친노와의 결별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많이 부각시키는 장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니까 보면
보수의 정주영 특보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가서 대통합민주신당,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을 깰 때, 네. 그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22명의 의원과 함께 나왔는데, 네. 그때 23명 의원 중에서, 네. 그다음 2008년에 총선이 있었고 2012년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현재 2012년 총선을 통해서 살아남은 분은 단 6분입니다. 23 중에 6이. 6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낙선하게 되었고, 네네. 특히 오늘 보니까 좀 주목되는 것이 김한길 네. 의원 탈당을 놓고 그때 함께 탈당했던 네. 우윤근 의원이 있습니다. 예. 우윤근 의원이 나중에는 보면 얼마 전에 보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우윤근 의원이 조금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하. 선장을 지냈던 사람이 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혁신을 하려 해도 당 내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나가서 분열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네. 나는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 네. 그분은 이제 지역구가 전남 그쪽이죠. 네. 전남 광양 쪽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한길의 탈당은 야권 재편 가속도를 높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상황 자세히 점검 한번.